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 경제 상황이 좋고 나쁜 그런 실측치와는 무관하게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 이른바 소비자들, 가게, 그리고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고, 반대로 비관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경제가 악화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경제도 엄연하게 과학의 세계 일지인데 생각만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과연 될까? 이렇게 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좌우됩니다. 자, 우리가 물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물가가 실제로 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불안하다고 생각만 한다면, 또 어떤 가짜뉴스에 의해서 그런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된다면, 그러면 실제 경제 세계에는 어떻게 될까?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그 생각만으로도요, 사람들은 내일 물건 사는 것보다 지금 물건을 사는 게 좀 더 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물건을 먼저 사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겠다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실제로 물건값이 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형적인 예가 1차 대전 직후에 독일에서 바로 실제로 있었더랬습니다.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 5년간 지속이 됐는데요. 결국 전쟁의 결과 독일은 패전국이 됐고, 영국, 프랑스, 미국, 또 일본 등은 전성국이 됐죠. 전쟁이 끝났을 때 1918년 말에 프랑스 파리의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성국들과 패전국인 독일, 튀르키예 등 관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는데요. 조약의 협정 내용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패전에 책임이 있는,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전성국에게, 영국, 프랑스 등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도 나왔는데요. 이것을 받아든 독일 소비자들 또는 국제 투자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현재 독일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이 배상금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독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배상금을 안 갚으면 바로 이 공격을 당할 테고, 갑자기 돈은 없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일의 은행, 분데스방크라는 독일 연방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독일에서도 독일 과도 정부가 돈을 추가로 찍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자 배상금 때문에 독일의 인플레가 오겠구나,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전쟁 배상금 물어주느라고 독일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장 증설, 이런 것도 제대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경제 주체들은 독일에서는 마구잡이로 소비를 선집행하기 시작했고, 그 어떤 심리적 공황 상태가 실제로 독일의 분데스방크라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도 않았는데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물가 폭등은 급기야 독일 마르크라는 돈으로, 그 돈으로 겨울에 아궁이에 돈을 집어넣어서 불을 떼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면요, 돈을 아주 괴짜게 손수레로 몇 가마니를 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당시에
나와 있던 독일 언론들의 인플레 보도 보면 참 처참합니다. 이를테면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착한 형은 계속 돈을 모으고 예금도 했습니다. 미래에 좋은 세상이 오겠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는데 반해서 동생인 둘째는 어차피 세상이 어지럽다. 그래서 돈 생기는 대로 바로 맥주 먹고 맴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 이게 약 한 2, 3년이 지나니까 형과 동생 간에 재산 격차가 생긴 겁니다. 예금을 했던 형은 그 이후로 자산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실상 거지가 되고, 반대로 술을 펑펑 먹고 또 게을러서 그 맥주병을 버리지도 않고 집들에 쌓아놓았던 동생은 그 맥주병을 팔아서 형보다는 더 잘 살게 되었더라. 이게 실제로 당시 1920년대 초반에 독일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인플레 얘기입니다. 사실 한번 이제 터진 독일의 인플레는 그 이후에 정권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너도 나도 먼저 쓰자. 그리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물건을 먼저 팔면, 유통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일 물건이 값이 더 오를 수는 지금 팔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재고를 늘리고 물건을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폭등에 의해서 너도 나도 다 같이 망하는 그런 인플레 공황을 맞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이 독일의 인플레는 히틀러라는 그런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로 독일의 히틀러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인플레를 막겠다,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과소비를 막겠다, 또 통화 발행량도 억제하겠다. 특히 주목을 끌었던 게 이 독일이, 히틀러가요, 프랑스나 영국에 대해서 우리 국가 배상금 주기로 한 베르사유 조약 그 자체가 무효다, 우리 돈 안 주겠다, 쳐들어 올라면 쳐들어 와라 하면서 부국 강병에 들어갔고, 결국 이것이 세계 2차 대전으로 확산이 되었거든요. 자, 경제의 심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투자, 증권 투자, 채권 투자를 할 때도 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밤사이에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ex라는 건데요. CCI라는 것이죠. 뉴욕 증시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 아니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투자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안 해도 좋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경기 상황을 좀 예측해 보려면 심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소비자들,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들 심리는 우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러면 투표를 해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경제 심리는 딱히 그런 수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렇게 발표되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GDP, 또 그 다음에 GNP, 그 밖에 실제로 나타나는 CPI나 PPI, 또 PCE 같은 물가지수, 또 기업의 실적 발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심리하고는 일단 무관하게 나타난 결과죠. 이런 것을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하드 지표라고 그럽니다. 딱딱한 지표. 딱딱한 지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럼 반면에 심리지수, 방금 말씀 올린 CCI, Consumer Confidence Index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또 마음은 갈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측정할 수가 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소프트 경제지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주식 투자가들이나 경제를 판단하는, 경기 진단하는 사람들이 이 소프트 지수는 안 보고 하드 지수만 측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거든요. 물론 하드 지수도 중요하죠. 올해 GDP가 얼마다 또는 산업생산지수가 얼마다 실제로 집행된 거,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거, 서브텐셜 인덱스로 확인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시에 자료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 경제, 거시경제 지표를 놓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봤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히 또 앞서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이 소프트 지표, 말랑말랑한 이 소프트 지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또 내 마음 다르고 옆에 사람 마음 다르고 심지어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내 배우자의 생각도 잘 알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길 마음속은 열 길 물길보다도 더 깊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만큼 대부분 소비자들의 심리를 먼저 알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선행지표가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선제적으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경제학에서는 이런 사람의 심리도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를 하나의 지수화 시킨 것이 1916년에 컨퍼런스 보드라는 곳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컨퍼런스가 회담을 한다. 이러고 보드는 어떤 위원회 이런 거 아닙니까? 1916년에 경제 공황이 엄청나게 왔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기업인들이요, 미국에서의 얘기입니다. 나타나는 딱딱한 하드 경제 지표는 대부분 경기 후행적인 거 아닙니까? 지나가야 실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GDP가 떨어졌다, 경제가 불황이다 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에 이미 대응하기가 좀 늦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딱딱한 하드 거시경제 지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앞으로 김대호 박사TV에서 경제지표 보는 법, GDP의 의미, 또 GNP, 산업생산, 물가, CPI, PPI 각 분야를 하나씩 좀 뜯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그것보다는요, 소프트 지표, 말랑말랑한 사람 속에 내 마음, 나를 알면, 내가 내 마음을 알면, 또 주위 사람들을 알면 남들보다 더 빠른 투자, 더 선제적으로, 더 과학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표상의 그 효시가 1910년에 컨퍼런스 보드. 자, 당시에 미국에 엄청난 불황, 노사 문제도 심각했고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때 AT&T를 비롯한 IBM 이런 많은 회사들이 야, 우리 좀 과학적으로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까? 이래서 사람 심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컨퍼런스 보드가 인류 최초로 1916년에 바로 CCI라는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요게 우리 흔히 신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는데요. 자, 전문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각계격파해서 그 사람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요, 그냥 막연하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것은 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느 후보가 좋습니까? 나쁘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고, 이것은 사실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긴다면 그 판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막연한 질문으로서는 정확하게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질문도 하지만 그 일반적인 질문이 과연
얼마나 솔직한가 이런 것을 계량화, 거학화시키기 위해서 차를 언제 살 것입니까? 차를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라면을 한 개 산다. 며칠 날 샀습니까? 그 다음 달에는 며칠 날 샀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구매 행위까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 측정 방법이야 일반 우리 대중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916년부터 컨퍼런스 보드가 CCI라는 이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밤사이에 이 지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98로 나왔는데요. 98. 그러니까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조사한 CCI 지수, 이 CCI 지수 2025년 5월치가 98.0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 한 달 전인 2025년 4월 달에 85.7보다도 엄청 뛴 것이죠. 13포인트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소비자들은, 미국의 소비자들은 적어도 5월 달 한 달 동안에 전수 이 샘플 조사를 해본 결과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사람의 숫자가 4월 달보다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 소비나 투자로 이어질 테니까 GDP라든지 기업의 실적 발표보다는 더 앞서가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좋은 정보라는 것이죠. 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고 오락가락 하는데 바로 전날도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업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 뉴욕 증시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가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는 CCI 지표를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대반전을 했습니다. 2% 이상 오르는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또는 BSI 지수라 해서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건데요. 이것은 기업 심리 지수거든요. 기업 실사 지수라고도 그러고 이런 실사 지수는 대부분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높다 낮다가 중요한데요. 100이라는 얘기는 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경기가 지난번보다 좋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숫자와 지금 경기가 지난번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50대 50으로 똑같아지면 이때 그 지수가 CCI,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 100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 소비자 지수 98.0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경기가 그 전보다도 더 나쁘다라는 사람이 그 전보다 좋아졌다는 사람보다도 조금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경제 지표를 보는 데는 이렇게 일면, 한 면으로만 보면 전체 흐름을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100 아래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85.7보다는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4월 달에는 경기가 안 좋다는 사람과 경기가 좋다는 사람의 차이, 즉 경기가 안 좋다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85.7로 기준선인 100보다도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5월 달에는 98로 기준보다는 낮았지만 100에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이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많지만은 그러나 4월 달에 그 차이,
경기가 안 좋다는 사람이 경기가 좋다는 사람보다 많아가지고 나타난 그 CCI보다는 개선됐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의 심리하고 비교하면 지금 좀 좋아진 겁니다. 자, 요게 주가하고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를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는요, 분명히 100 아래니까 아직 경제가 뭐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매 순간에 경제 상황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월 달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보다는 5월 달에 나쁘다고 한 사람이 좀 줄었다. 여전히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한 사람이 많지만 4월 달보다는 그 비관적인 사람의 숫자가 좀 줄었다는 것은 이미 4월 달에는 주가가 나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낮아졌는데 나쁘다고 보는 사람의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지금 컨퍼런스 보드의 CCI 지수를 보면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러다가 5월 달에 반전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오를 요인이 되고 이런 어떤 지난달에 비한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주식 투자할 거나 채권 투자할 때는 이 지수를 상당히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완전 회복된 건 아니다. 100이라는 숫자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될까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아주 일천합니다. 약 한 5년 전부터 한국은행이 CCI 지수라는 것을 발표해요. 물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관이고 한국은행이 또 CCI 지수를 조사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그 중대한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시장 주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매달 발표되는데 이거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의미한 지수가 나오면 동영상에서 수시로 찍어 올릴게요. 그런데 매달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은행 CCI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컨퍼런스 보드보다는 아직도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이 경제 통계라는 것은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시계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은 의미 없는 지표고 어떤 것은 의미 있는 지표가 역사의 교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도 이제 점점 쌓여가니까 좋아질 겁니다. 한국은행 CCI 지수 꼭 좀 챙겨볼 필요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신뢰지수, 소비자 신뢰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보드, CB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지수가 있고 또 미래의 예측치, 지금 말씀드린 소비자 신뢰지수가 98.0이다. 2025년 5월 달에. 이 얘기는 현재 경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느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 또는 소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물가에도 기대 인플레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Expectation CCI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72.8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100이 기준이거든요.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 경기 전망에 찬반, 낙관, 비관이 50대 50이면 100인데 현재 나타난 지수 컨퍼런스 보드의 앞으로 6개월 후에 미국 경제 전망 72.8, 100에 많이 미달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관세 폭탄 때문에 많이 떨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다. 단 그러나 한 달 전인 2025년 4월 달에 55.4보다는 5월 달에 72.8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급격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전월비보다는 좋아졌다. 이 또한 증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컨퍼런스 보드를 중심으로 소비자 신뢰지수, 미리
심리를 파악하자. 경제는 심리가 좌우한다를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